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그재그 줄무늬가 독특한 토트백을 함께 떠볼게요. 뾰족뾰족 산 모양을 닮은 이 줄무늬는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떠줄 텐데요. 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뜨는 규칙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요. 또 오늘 제가 요거 쉽게 뜨는 방법 설명드릴 거라서 수월하게 또 재미있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색을 해줄 때도 두실을 한 단씩 번갈아 가면서 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이중으로 탄탄하게 떠줘서 처짐이 덜하고요. 옆면은 도톰하면서도 유연한 청가방 느낌입니다. 면사인 그랑데와 가벼운 부직포 느낌의 잉카를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 무게감이 덜한 가방이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바닥 가로가 25에서 26, 깊이가 10cm 정도고요. 납작하게 접었을 때 윗면 길이가 35에서 36, 가방 높이는 22에서 23, 그리고 손잡이는 29cm 정도입니다. 재료는 그랑데실 1볼, 그리고 잉카 2볼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모서양 코바늘 6호 사용할게요. 그리고 단수 표시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개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필요합니다. 이 가방 다 완성했을 때 그랑데실은 거의 다 써서 20에서 30g 정도 남았고요. 잉카는 반볼이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바닥부터 뜨기 시작할게요.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은 많이 남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만 남기고 실 뒤쪽에 바늘 대고 감아서 실 감아서 고리를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 줄 텐데요. 자, 매듭 짓기 전에 지금 첫 번째 고리, 이 바늘에 걸려 있는 이 고리가 바늘보다 충분히 여유 있는 크기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바싹 잡아당겨서 매듭 지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에서는 이 사슬코의 코산에다가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슬코에서 코를 줍는 과정을 거쳐서 바닥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이 사슬코를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느슨하게 사슬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첫 번째 사슬이랑 마지막 사슬은 충분히 이렇게 크기가 여유 있게 되도록 꼭 주의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살짝 느슨한 손땀으로 사슬 45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3, 44, 그리고 45번째 마지막 사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크기가 충분히 크게 되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사슬 45개 다 됐고요. 이제 첫 번째 단 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은 여기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한 단 떠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더해서 기둥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바늘에서 두 번째 사슬에 이렇게 뒤집어서 뒤편에 있는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 여기 사슬은 살짝 느슨한 손땀으로 떴지만 앞으로 뜰 바닥의 짧은뜨기는 모두 쫀쫀한 손땀으로 떠주겠습니다. 요거 바닥으로 쓸 거니까 탄탄하게 떠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여기 바닥 부분에서 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 모자라지 않으려면 바닥을 타이트하게 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쫀쫀하게 코산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사슬은 느슨하게 떴는데 짧은뜨기는 쫀쫀하게 뜨다 보면 이 아래쪽은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바닥 다 코 줍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슬과는 다른 손땀으로 쫀쫀하게 짧은뜨기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 쭉 끝까지 떠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면 또 사슬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이제 편물 뒤집어서 첫 번째 코부터
또 쭉 45코 모두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쫀쫀한 손땀으로 계속 떠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편물 계속 뒤집어 가면서 16단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충분히 쫀쫀한 손땀으로 잘 뜨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 4단 정도만 뜨고 사이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4단 정도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 정도 뜬 후에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25cm 정도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25cm 전, 후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이 그랑드 실이 색상 또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이 굵기가 조금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6cm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cm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손땀 조절을 다시 좀 해주셔야 돼요. 푸시고 조금 더 쫀쫀하게 떠보시거나 영 손땀 조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6호 바늘보다 낮은 호수인 5호 바늘로 바꿔서 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쫀쫀하게 계속 짧은뜨기 해줄 거고요. 총 16단 뜨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단 모두 떠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콕 뜬 상태에서 사슬 하나 더해서 매듭을 지어 줄게요. 자, 꼬리실을 어느 정도만 남기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남기고 실 잘라 주시고요. 쭉 빼내서 마지막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꽉 당겨 주시는데 이 매듭이 될 수 있으면 아주 작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닥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살짝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는 거 보이는데요. 자, 나중에 요거 바닥 입고 나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뜬 바닥이 한 장 더 필요해요. 2장을 떠서 탄탄하게 겹쳐서 이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바닥 하나 더 뜨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2장이 완성됐고요. 이제는 이 바닥 2장 겹쳐 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한 바퀴 떠줘서 2장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렇게 겹쳤을 때 겉쪽면이 될 면을 먼저 찾아줄게요. 여러분들 뜨신 바닥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왼쪽 위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꼬리실이 오도록 이렇게 놓고 지금 바라보는 이 면을 겉쪽 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표시링 하나 걸어 줄게요. 나머지 한 장도 똑같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여기가 겉쪽 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표시할 게 있는데요. 우리 이 바닥 뜨기 시작할 때 사슬코 잡았던 단 있죠? 저는 여기가 시작 사슬코였네요. 여기 표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가 시작단입니다. 자, 이제는 한쪽 면을 여기 겉이 아니라 안쪽 면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놓고 나머지 면을 이렇게 갖고 와서 그냥 겹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쪽도 겉, 이쪽도 겉 잘 됐네요. 자, 그런데 시작단 표시한 링을 보니까 둘 다 이 아래쪽에 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두 바닥면의 시작단이 각기 반대 방향으로 가 있도록 배치해 주세요. 그냥 위에 있는 면을 180도 돌려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단이 한 장은 위로 한 장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저는 위쪽에 있는 이 바닥면 시작단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닥 테두리 떠줄 텐데요. 시작 위치부터 잡아 볼게요. 저는 여기 오른쪽 짧은 변에서 시작할 겁니다. 짧은 변이 이렇게 가로선이 되도록 돌려주고요. 자, 이 짧은 변의 중심에서 시작할 건데 우리 짧은뜨기로 바닥을 떴으니까 움푹움푹 패여 있는 세로선 보이시잖아요. 자, 이 세로선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오른쪽에서 세도 네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여기가 중심선이 되겠네요. 자, 이 중심선의 끝에 가보시면 왼쪽에 있는 마지막 짧은뜨기 코 보입니다.
이 짧은뜨기와 아래쪽에 보이죠? 옆에 있는 코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으시고 뒤에 있는 바닥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찾아주셔야 돼요.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가 중심선이네요. 여기서 마지막 코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이렇게 생긴 게 보이네요. 자, 그 옆에 코와 이 코 사이에 바늘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렇게 바늘이 나오도록 관통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두고 실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실 그대로 손가락에 걸어 주시고 꼬리실은 어느 정도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실 그대로 감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듭부터 하나 만들어 주고 시작할게요. 자, 방금 남겨뒀던 꼬리실로 바늘을 앞쪽에서 뒤를 향해서 이렇게 감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자, 꼬리실은 오른손으로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실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두 개를 모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는 뒤쪽에서 꼬리실을 살살 당겨주세요. 자, 작업하는 실도 같이 당겨주시면 이렇게 뒤쪽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는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죠. 얘는 기둥코로 사용할게요. 자, 이 바닥 테두리 단도 짧은뜨기로 떠줄 거라서 기둥코 사슬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방금 우리 찾았던 이 시작 위치에 다시 뒤쪽까지 똑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쭉 나오고요. 이렇게 실 감아서 쭉 끌고 나올 때 이 바늘의 위치가 이 바닥 두 장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너무 앞쪽에서 이렇게 뜨시지 마시고 이렇게 젖혀서 바닥 두 장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실 다시 감아와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실을 길게 끌어내오긴 했지만 바닥 테두리까지는 쫀쫀한 솜땀으로 계속 떠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뜰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우리 움푹움푹 패인 선들만 아까 봤었는데요. 그 선들 사이에 보시면 점선 같이 생긴 애들 있죠. 이 점선에서 한 번, 움푹 패인 선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쭉 주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짧은뜨기의 단과 단 사이에서 한 코씩 줍는 셈이 돼요. 자, 점선에서도 여기 마지막 점선 있죠. 이 마지막 점선과 그 밑에 있는 옆코의 점선 사이에 이렇게 바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바늘 이렇게 나오도록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관통시켜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꼬리실이 정리되도록 실이 바늘에 걸쳐지도록 한 상태에서 실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 정리하면서 뜰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바늘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사이에까지 올라오도록 이렇게 젖혀주시고 짧은뜨기 합니다. 자, 저는 코머리는 커지지 않게 쫀쫀하게 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움푹 패인 선 차례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와 그 옆 코 사이에 공간에 바늘 넣고 뒤쪽에서도 같은 곳에 바늘 나오는 거 위치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 끌고 나오고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점선 차례네요. 점선 옆에 마지막 코 옆에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짧은뜨기 하다 보면 여기 코너 꺾기 전에는 직전 코가 바로 여기 점선 부분에 떠질 거고요. 그 코는 여기 첫 번째 코로부터 여덟 번째 코일 거예요. 자, 저기까지 한번 쭉쭉 짧은뜨기 해볼게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코는 여기 점선 부분에 뜨게 되죠. 자, 마지막 코 옆부분에 역시 바늘 넣고 뒤쪽에서도 같은 위치. 여기 끝쪽에 다가갈수록 코가 좀 작게 느껴져서 위치를 좀 찾는데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짧은뜨기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 이제는 요렇게 꺾어서 이제 코너를 돌게 되네요. 자, 요렇게 두고 뜨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여기 코머리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머리 두 개 다 함께 바늘 넣어서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3개를 떠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슬코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같은 자리에 3번 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슬 찾아서 바늘 넣어 주시고, 뒤에 짱은 지금 꼬리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젖혀 놓고, 첫 번째 사슬 이렇게 코머리 찾아서 실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짧은뜨기 하는데 약간 이렇게 짧은 변 쪽에 떠지는 것처럼 떠지죠? 상관없어요. 자, 방금 떴던 자리 그대로 바늘 다시 한번 넣어서 두 번째 코 또 뜹니다. 자, 이번 자리에 한 번 더 떠야 돼요. 자, 같은 자리에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빡빡해서 조금 힘드실 텐데, 자, 요렇게 떠줍니다. 자, 같은 자리에 3번 떴더니 요렇게 코너를 자연스럽게 돌게 됐네요. 자, 이제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맞은편 코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코에 여기 3개나 뜨다 보니까 두 번째 코가 살짝 가려져서 혹시 빠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찾아서 꼭 떠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코, 그리고 뒷면에도 같은 자리 찾아서 짧은뜨기.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살짝 젖혀주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긴 변 마지막 코도 여기 처음 부분처럼 한 코에 3코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떠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 뜰 차례고요. 여기는 3코 한꺼번에 뜬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반대편까지. 저도 자리가 조금 좁네요. 자, 그래도 3코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3코 마지막 코에 한 번에 떠주고 이제 또 이렇게 코너 돌아서 짧은 변 이어주겠습니다. 자, 짧은 변에서는 여기 움푹 패인 선 한번, 점선 한번 이렇게 교대로 떠주기로 했었죠. 자, 첫 번째 떠줘야 될 곳은 여기 점선 옆에 있는 마지막 코 자리입니다. 점선 옆에 바늘 넣어서 뒤편에도 같은 자리에 넣도록 하고, 자, 꼬리실은 여기 힘들지 않으시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편물 사이에 안쪽 공간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돗바늘 이용해서 안쪽으로 그대로 넣어 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은 그냥 이쪽으로 젖혀 놓고 작업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실을 쭉 끌고 나와서 떠주시고요. 이번에는 움푹 패인 선 여기 뜰 차례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쭉 끝까지 또 짧은 변 떠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점선에서 끝나게 돼요. 쭉 떠볼게요. 짧은 변은 여기 점선에서 이렇게 뜨고 끝나게 되고요. 역시 또 이렇게 코너 돌아서 이젠 긴 쪽 변인데요. 시작 코와 끝 코에 3코씩 짧은뜨기 떠주셔야 되는 거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똑같은 방향으로 편물 2곳 뜨신 분들은 여기
뒤에 있는 바닥이 시작 사슬코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뜨실 때 약간 바늘이 쑥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 찾아서 찬찬히 떠주셔야 될 겁니다. 같은 자리에 3코. 자, 이렇게 3코 뜨고 나면 두 번째 코가 또 잘 빠뜨리기 쉬운데요. 이번에도 뒤에까지 잘 보시면서 바늘 넣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는 동일하니까요. 쭉 여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긴 변의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3코 뜨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작업 쭉 해주세요. 자, 이쪽 긴 변의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3코 들어갔고요. 이제 이렇게 꺾어서 짧은 변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이 짧은 변 뜨기 시작하는 코는 역시 여기 점선에 뜨게 됩니다. 점선 끝에 바늘 넣고 이 뒷면에서 이렇게 바늘 넣을 때 바닥판 크기가 좀 달라서 어긋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같은 위치 찾아서 점선 옆에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여기 시작 코 직전까지는 총 7코를 뜨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뜨게 되는 위치도 여기 점선 위가 될 겁니다. 지금 2개 떴고 셋. 자, 뒷면에서 같은 위치인 거 꼭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넷. 점선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코 뜨고 자, 이제 첫 번째 코머리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바닥 테두리 다 떴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꼭 코수를 한번 세워주세요. 자, 바닥 테두리 다 뜨고 나면 코수가 128코라야 됩니다. 코수 꼭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꼬리 실들 전부 감춰주시면 되는데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주셔도 되지만 저는 바늘을 끼워서 이 판과 판 사이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늘이 어느 쪽도 나오지 않고 이 판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늘 넣은 다음 가급적 멀리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도록 해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이 나오게 되면 바짝 당겨서 잘라주고 바닥을 이렇게 해서 실꼬리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꼬리실부터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가방 옆면을 떠볼 텐데요. 본격적인 무늬뜨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 2단을 먼저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 테두리 뜨면서 바라봤던 면 그대로 다시 바라보고요. 씌워두었던 고리에 바늘 넣어서 바로 짧은뜨기 한 단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슬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바닥이랑 바닥 테두리 뜨는 동안은 계속 쫀쫀한 손땀으로 떠줬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뜨던 손땀 그대로 편안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 128코 쭉 떠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면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가 빼뜨기 하고 나면 이렇게 사슬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작게 보이도록 바짝 잡아당긴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빼뜨기 하면서 생긴 요 사슬에는 제가 표시링을 하나 걸어 줄게요. 자, 이제 기초 2단 떠줄 텐데요. 이번 단은 잉카실로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잉카실 갖고 오셔서
손가락에 실 걸고 꼬리실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실 감아서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인가실 꼬리실은 앞쪽으로 조금 젖혀놓고 잡아줄게요. 그 상태에서 그랑데 실을 쭉 뒤쪽에서 잡아당겨서 고리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인카실 고리도 이렇게 당겨줄게요. 근데 바늘에 딱 맞게 만드시지 마시고 한 1.5배 크게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 단부터는 첫 번째 코 뜰 때 사슬 기둥코를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고리가 첫 코의 코머리가 될 겁니다. 이 첫 코 코머리만 여유 있게 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꼬리실은 뒤쪽으로 넘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는 크기 조절하느라 그랑데 고리가 살짝 커졌으니까 당겨서 작게 다시 만들어 놓고 이번 단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단은 똑같이 짧은 뜨기 한 단인데요. 모두 2랑 뜨기로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의 코머리에서 뒤쪽에 있는 요 사슬 반코에만 이렇게 바늘 넣어서 떠줄 거예요. 그리고 꼬리실도 바늘에 얹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뜨겠습니다. 자, 첫 코 이렇게 뜨고 나니까 첫 코 코머리는 다른 코들보다 좀 커졌죠. 자, 두 번째 코부터는 그냥 평소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뒤에 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어서 2랑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잉카실처럼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요 손땀 조절하기 조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뜰 때 코 모양이 완전히 작아질 때까지 바짝 잡아당기면서 뜨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그렇게 뜨지 마시고 요거는 좀 벙벙하게 모양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아랫단에 떴었던 그랑데 코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뜨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잉카실은 색상에 따라서도 그렇고 같은 색상이라도 또 볼마다 굵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보시고 굵기를 보시면서 여기 그랑데 코 크기랑 똑같이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뜨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벙벙하게 이렇게 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그러면 짧은뜨기 2랑 뜨기 떠볼게요. 자, 마지막 근처까지 왔는데요.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요 사슬은 빼뜨기 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코가 아니고, 자, 다음에 있는 요 코가 2단의 마지막 코네요. 여기까지 뜨고, 자, 첫 코, 우리 크게 만들어 놨던 코머리, 여기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빼뜨기 직전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방금 빼뜨기에서 생긴 사슬에 역시 표시링 걸어둡니다. 자, 이렇게 기초단, 2단 함께 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 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뜰 무늬가 이렇게 생긴 무늬인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저랑 따라 떠보시면 아주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이 무늬는 가로로는 16코가 한 무늬고요. 세로로는 6단이 한 무늬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무늬는 뜨실 때 그랑데 실로 한 단, 그리고 잉카 실로 한 단, 그 다음 또 그랑데, 잉카 이렇게 계속 교대로 실을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뜨시면 됩니다. 자, 6단이 반복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만 어떤 반복 규칙으로 뜨는지 저랑 한 코 한 코 따라서 뜨시면 되고요. 3단부터는 요거 코를 그냥 알아보고 쉽게 뜨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2단만 집중해서 봐주시고 3단부터 또 함께 어떻게 뜨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늬뜨기 1단 시작합니다. 무늬뜨기 1단은 그랑데 실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그랑데 실 잡으시고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통과해서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지금 방금까지 떴던 잉카실 고리는 작아지도록 뒤쪽에서 쭉 당겨서 고리가 작아지게 만들고요. 또 반대로 요 그랑데실로 만들어진 고리도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어느 정도 크게 해서 초코 코머리가 여유 있게 떠지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번 단에서 떠야 할 16코 반복 규칙 한번 같이 떠볼게요. 자, 첫 코랑 둘째 코는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어서 떠주고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짧은뜨기, 이랑뜨기 2개 떴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이랑뜨기 2개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떠줄 텐데요. 자, 여기 그 다음 코에 떠주는 게 아니라 전단의 앞 1항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우리 전단은 똑같이 그랑데실로 떴던 짧은뜨기죠. 짧은뜨기 이 코에 앞 1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 실감아서 바늘을 그 앞 1항에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올려 넣어주고요. 실감아서 나오고, 이때 실감아 나올 때는 너무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살짝 이 편물 위쪽까지 올라오도록 여유 있게 빼내서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떴을 때 나중에 여기 짧은뜨기랑 한길 긴뜨기가 교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요 키가 짧은뜨기랑 잘 맞도록 이렇게 맞춰주면서 떠주셔야 돼요. 자, 방금 뜬 짧은뜨기, 이랑뜨기 둘, 한길 긴뜨기, 앞이랑뜨기 하나,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총 4번을 더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전단의 앞 1항으로 한길 긴뜨기 이렇게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이랑뜨기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전단의 앞 1항에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코너 부분에 뜨실 때는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길 긴뜨기 뜨고 나서 이제 짧은뜨기 뜨려고 코를 찾아보니까 한길 긴뜨기 옆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코 있죠. 여기서부터 떠야 되나 싶지만 뒤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아까 한길 긴뜨기를 떴기 때문에 뜨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코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가 짧은뜨기 시작해야 될 코네요. 여기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떠주고,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 다음에 다음 코에 이 코가 아니라 그 전단의 앞이랑 찾으셔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살짝 젖혀줘야 되네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한길 긴뜨기 옆에 살짝 보이는 이 코는 뒤에서 보면 뜨지 않고 넘어가야 될 코였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그 전단 여기에 앞 1항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떠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2개, 한길 긴뜨기를 1번, 2번, 셋, 넷, 5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5번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랑뜨기 하나만 해주시면 우리가 반복해야 될 16코 다 뜬 겁니다. 이 가방 둘레가 총 128코이기 때문에 이 16코짜리 무늬가 총 8무늬 들어가게 돼요. 쭉 끝까지 요거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2개 뜨고, 이랑뜨기 2개 뜨고, 그 다음에는 전단의 앞이랑 한길 긴뜨기 이렇게 끝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근처까지 왔는데요. 자, 한길 긴뜨기 앞이랑으로 떠주고 나니까 한 코 남게 되죠. 짧은뜨기 할 코 요렇게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코 짧은뜨기 이랑뜨기 하나, 그리고 표시링을 걸어뒀던 요 사슬은 빼뜨기 때 생긴 거니까 뜨지 않는 코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표시하면서 뜨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빼놓고요. 이제 첫 코 코머리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 하기 전에 좀 실을 바짝 당기고 타이트하게 빼뜨기 해주고, 빼뜨기 때문에 생긴 사슬에는 다시 링 걸어 둘게요. 자, 요렇게 무늬뜨기 중에 첫 번째 단 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은 다시 잉카실로 떠야겠죠. 자, 그래서 잉카실 그대로 다시 잡으시고 이렇게 그대로 실 고리 사이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랑드 실을 바싹 잡아당겨서 고리를 작게 만들고, 잉카실로 만들어진 고리는 이렇게 여유있게 만들어 두고 2단 시작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단에서도 반복해야 될 16코 같이 떠볼게요. 자, 첫 번째 코는 전단의 앞이랑에 한길 긴뜨기 뜨게 됩니다. 자, 전단 코를 찾아보시면 항상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색상과 같은 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잉카실 앞 이랑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 첫 코 떠주고요. 자, 그 다음 두 코는 짧은뜨기 이랑뜨기입니다. 자, 방금 뜬 한길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를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전단 앞이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길 긴뜨기 앞이랑 뜨기를 여기 다음 코에 일단 하나 떠주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3개를 떠주겠습니다. 역시 이랑뜨기로 3개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 또 한길 앞이랑 뜨기를 해줄 텐데, 살짝 여기 그랑드 실에 가려져 있는 코머리지만 여기에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이번에는 짧은 뜨기를 2개 해줄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살짝 보이는 코머리가 있지만 뒤쪽에서 확인해 보면 얘가 또 건너뛰어야 하는 코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코, 여기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뜨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랑뜨기 이렇게 2개 떠주고, 또 한길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한 번 더 떠줄게요. 다음 코에 전단에 한길 긴뜨기 뜨고 나면, 자, 다음 코 뒤쪽 보면서 잘 찾아서 짧은뜨기 2개. 자, 방금 뜬 16코가 반복 규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이 총 8번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2단이 끝나게 될 거예요. 쭉 반복 규칙 따라서 뜨시고 마무리하는 부분 다시 같이 볼게요. 자, 2단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앞이랑 한길 하나, 짧은뜨기 2개, 짧은뜨기 이랑뜨기 2개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죠. 자, 다시 얘는 빼주고 첫 코 코머리에 다시 빼뜨기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뜨기 하면서 생긴 조그만 사슬에 표시해 둘게요. 자, 이렇게 무늬뜨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같이 떠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무늬는 6개 단이 한 무늬예요.
하지만 6계단을 지금처럼 저랑 자막과 함께 한 단 한 단 반복 규칙을 따라 뜰 필요 없이 3번째 단부터는 그냥 코를 알아보고 그대로 쉽게 뜰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3단은 또 그랑데실로 바꿔줘야겠죠? 그랑데실 가져오셔서 통과시켜서 고리 만들고 잉카는 뒤쪽에서 꽉 조여주고 그랑데실 고리는 여유있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코를 알아보고 뜨는 법 설명드릴 텐데요. 자, 지금 뜨고 있는 단에 전단에 있는 요 코들 모양을 보면서 어떤 코를 뜰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단은 항상 그랑데실로 떠져 있을 거예요. 같은 색상의 실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가 지금 보시면 한길 긴뜨기도 나타났다가 짧은뜨기도 나타났다가 또는 그 전단 코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다른 색 실로 가려져 있는 코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코들 중에 짧은뜨기 코 있죠. 짧은뜨기 코에만 여기 앞 1항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원래 떠야 될 자리에 짧은뜨기, 1항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3단 한번 뜨면서 지금 자막에도 반복 규칙이 나갈 거예요. 과연 똑같이 떠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코 보시면 다른 색 실로 한길 긴뜨기 떠져서 전단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원래 떠야 될 자리에 짧은뜨기, 1항 뜨기. 지금 무늬뜨기에서는 짧은뜨기를 전부 1항으로 뜨고 있고요. 한길 긴뜨기는 전단 앞 1항에 뜨고 있는 거 그거는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전단 코를 보니까 짧은뜨기네요. 그럼 얘는 여기 앞 1항에 한길 긴뜨기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단의 다음 코 보니까 한길 긴뜨기네요. 자, 그럼 얘는 원래 떠야 될 자리 여기에 짧은뜨기, 1항 뜨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코도 여기 아예 잉카실로 가려져서 전단 코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원래 뜰 자리 짧은뜨기, 1항 뜨기. 자, 그 다음 코는 전단이 이렇게 짧은뜨기 나타났죠. 얘만 이렇게 앞 1항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구간인 16코 전부 떠볼게요. 자, 뜨시다 보면 이렇게 전단의 짧은뜨기가 분명히 있는데 살짝 다른 코에 가려져서 좀 작아 보이는 애도 있어요. 확인 꼭 하고 찾아서 떠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반복할 16코 모두 뜬 겁니다. 자, 3단째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코짜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쵸? 자,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코짜리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 2코짜리가 2번 나타난 다음에 한 코짜리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코짜리 2번 나타났으니까 이제 여기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보이는 모양대로 떠보시면 이렇게 한 코짜리가 딱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코짜리 2번, 한 코짜리 1번. 이게 쭉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맞게 뜨고 있는지 검증하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한 단을 뜨고 나면 128코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 다 뜨고 돌아올게요. 자, 3단 마지막 부분은 짧은뜨기 2개, 앞이랑 한길 긴뜨기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밑에 보면 여기 그랑데 실로 떠진 부분이 있고 꼭 짧은뜨기 코 같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얘는 빼뜨기 밑에 있는 애니까 뜨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시링 걸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뜨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빼뜨기 사슬에 또 링 걸어 놓을게요. 자, 이제 4단 뜰 차례입니다. 4단은 잉카실로 또 바꿔줘야겠네요. 자, 이거 그대로 내려놓고 잉카실 잡고 실 끌어내 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그랑드 실은 꽉 조여주고요. 잉카실 고리 크기 조절하시고, 자, 이제 4단도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코를 알아보고 뜨는 법으로 한번 떠볼게요. 자, 이번 단은 잉카로 뜨니까 그 전전 단 찾아보면 역시나 잉카로 떠진 단, 여기에 있는 코 모양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빼뜨기 라인이 아까처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코부터 뜨시면 되겠네요. 자, 전전단에 있는 같은 잉카실로 뜬 코 한길 긴뜨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떠야 될 코의 짧은 뜨기, 이랑뜨기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코도 보니까 전전단에 잉카실이 아예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때도 그냥 원래 떠야 할 자리에 짧은뜨기, 이랑뜨기였죠. 자, 그 다음 코 보니까 짧은뜨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앞 이랑에 한길 긴뜨기 떠주기로 했죠. 자,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니까 이렇게. 자, 전전단 코를 보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죠. 자, 여기 전전단 코가 아예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전전단 코가 짧은뜨기일 때 한길 긴뜨기 앞 이랑에 떠주시고, 한길 긴뜨기니까 그냥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코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 조그맣게 혼자 짧은뜨기 떠져 있죠. 이거 빼먹지 말고 짧은뜨기니까 여기 앞이랑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얘는 또 안 보이니까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줘야겠네요. 자, 그리고 전전단이 한길 긴뜨기, 이럴 때는 짧은뜨기, 이랑뜨기. 자, 짧은뜨기 코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이랑에 한길 긴뜨기. 자, 쭉쭉 같은 식으로 떠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반복 규칙 해당하는 16코 다 떠줬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16코까지 뜨고 나시면 자막과 똑같이 떠지고 있는지 한번 검증하시고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쭉 뜨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패턴을 알기 쉽게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2코짜리가 4번 나오고 난 다음에 3코짜리가 1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첫 부분에 여기 2개 있는 거 얘는 무시하세요. 여기는 끝에 여기 한 코를 떠서 이 부분이 사실은 3코짜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2코짜리 나왔기 때문에 4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3코짜리가 나올 차례예요. 자, 보이는 대로 떴더니 기둥 사이에 이렇게 3코짜리가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맞게 뜨는지 검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단 끝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4단 마지막은 한길 하나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게 되고 끝나게 되죠. 자, 요거는 빼놓고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빼뜨기로 만들어진 사슬에 또 이렇게 표시 하나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5단 뜰 차례네요. 5단은 다시 그랑드실로 바꿔줍니다. 그랑드실로 바꾼 다음 또 꽉 당겨주고 고리 크기 조절합니다.
자, 5단도 똑같이 그냥 코를 보면서 판단해서 떠볼게요. 자, 전단의 첫 번째 코 바로 짧은뜨기 나타났네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 앞이랑에다가 떠주고요. 자, 그 다음 코는 한길 긴뜨기네요. 그러니까 그냥 떠야 될 자리 거기에 짧은뜨기, 이랑뜨기. 여기 또 가려져서 지금 같은 그랑데 실이 보이지 않네요. 짧은뜨기, 이랑뜨기. 자, 짧은뜨기 나타났습니다. 이제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아마 그냥 반복 패턴을 보고 뜨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작업이 되실 거예요. 다만 계속 강조 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내가 맞게 뜨고 있는지 단마다 코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린 몇 개 다음에 몇 개가 나오고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6코 뜬 상태고요. 여기도 패턴을 보고 알기 쉽게 검증하시려면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3코짜리 있잖아요. 얘가 이 2코짜리 4번 나온 다음 3개짜리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체크해 가면서 넣어주세요. 5단 마지막 부분 짧은 이랑뜨기 2개로 끝나게 되고요. 자, 역시 얘한테 속으시면 안 되죠. 여기는 빼뜨기 라인이니까 그대로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표시해 주고요. 자, 이제 6단은 또다시 잉카실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바꾸고 자, 6단도 동일해요. 전단에 있는 잉카실로 뜬 코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코는 아예 전단에 잉카실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짧은뜨기, 이랑뜨기.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나타났네요. 자, 한길 긴뜨기, 앞이랑뜨기. 자, 이런 식으로 쭉 또 16코 떠볼게요. 자, 이렇게 또 반복 구간 16코를 떠봤고요. 내가 코를 보면서 검증하실 때는 기둥 사이에 이렇게 2코짜리가 2번 나온 다음에 1코짜리가 1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럼 역시 6단도 끝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6단 마지막 부분은 짧은 이랑뜨기 2개 다음에 앞 이랑 한 길 하나로 이렇게 끝나게 되실 거예요. 역시 빼뜨기 여기 표시해뒀던 거 빼고 저 코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빼뜨기 사슬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무늬뜨기 한 무늬인 6단까지 함께 떠봤습니다. 자, 이렇게 6단 한 무늬 뜨고 나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6단을 3번 더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이 6단 중에 4단까지만 한번 그렇게 뜨고 이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총 28단을 뜨시게 됩니다. 단수 어떻게 세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28단 뜨고 나면 여기서 우리 무늬뜨기 할 때 나왔던 한길 긴뜨기 있죠. 요거 단수를 세서 그랑대로도 14개, 잉카로도 14개 될 때까지 뜨시면 됩니다. 다만 요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사선을 따라가면서 세주셔야 돼요. 여기 짙은 색 한번 세볼게요. 제일 밑에 바닥 바로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 사선은 끊어졌잖아요. 자, 그럼 옆으로 같은 단에 있는 코로 이동합니다. 여기 같은 9, 10, 11, 12,
또 끊어졌네요. 그래서 12, 13, 14 요렇게 14개가 될 때까지 잉카도 세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졌으니까 옆으로 이동해서 7, 8, 9, 10 이동해서 10, 11, 12, 13 이동해서 13, 14 여기까지 작업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은 잉카로 작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8단 다 뜨고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가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늬가 완전히 직각으로 올라가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우는 느낌 있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셨을 때 눈치챌 수 없을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작업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8단 다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무늬뜨기 28단 다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잉카실로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고요. 동일하게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 여기 코는 그대로 똑같이 표시링 걸어 둘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랑데실로 또 변경을 해줍니다. 실 끌어오고 잉카실은 꽉 잡아 당겨 주고요. 고리는 조금 크게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이제는 잉카실을 잘라 주겠습니다. 나중에 돗바늘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잘라 주고요. 꽉 잡아 당겨서 고리가 작아지도록 해 놓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단 부분에 단색으로 그랑데 실로만 몇 단 작업을 하면서 손잡이를 뜰 거예요. 자, 그랑데 실로만 뜨는 단색 부분도 여기 우리 여태까지 뜨던 무늬뜨기 패턴 그대로 따라서 뜰 거예요. 잉카실로 뜨던 부분도 그냥 그랑데 실로 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첫 부분 몇 단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저랑 함께 떠볼게요. 자, 단색 부분 1단입니다. 단색 부분 1단은 우리 무늬뜨기 5단째랑 똑같아요. 우리 무늬뜨기 4단에서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다음 단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뜨던 대로 전단에 짧은 뜨기가 있으면 앞이랑 한길 긴뜨기 뜨는 거 똑같이 떠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1단에서는 첫 번째 단에서는 전단이 같은 그랑데실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쭉 뜨시던 대로 한 단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색 부분 1단은 기둥 사이에 짧은뜨기 2개 있는 게 4번 나오고 나서 기둥 사이에 짧은뜨기 3코짜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단색 부분 무늬 1단 다 떴고요. 동일하게 첫 코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자, 이 빼뜨기 선에 생긴 사슬은 동일하게 표시링 걸어서 다음 단 뜰 때 참고할게요. 자, 이제는 색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대로 그랑데 실로 뜨시면 되는데, 자, 첫 코 코머리 조금 크게 하기로 했으니까 살짝 사슬을 크게 키워 주시고 첫 코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늬뜨기 6번째 단하고 동일하게 뜨시면 되는데요. 다만 코 모양을 보고 참조할 때 보실 전단의 코들이 같은 그랑데 실이 아니죠. 잉카실로 떠진 요 코들을 보시고 어떤 코를 떠야 될지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조금만 같이 해볼게요. 자, 첫 코는 보니까 그 잉카실이 전혀 가려져서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니까 첫 코에는 짧은뜨기, 이랑뜨기. 자, 두 번째 코는 보니까 여기 짧은뜨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잉카실 앞 1항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자, 그리고는 한길 긴뜨기가 다음 코네요. 그래서 짧은뜨기.
동일하게 여기 지금 잉카실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짧은뜨기. 자, 잉카실로 뜬 짧은뜨기 나타났네요.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잉카실로 뜬 전단에 코를 보고 쭉 뜨시던 대로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단색 부분 두 번째 단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두 코짜리가 두 번 나타난 다음에 한 코짜리가 한 번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크 한 번씩 해 가시면서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 마무리까지 하고 단색 부분 2단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단색 부분 3단 뜰 건데요. 이제 무늬뜨기 첫 번째 단 뜰 차례잖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번 단부터는 전단을 찾아서 뜨실 때 색깔로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반드시 전단에 있는 코를 참조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같이 떠볼게요. 첫 번째 코머리 살짝 크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코 전단 보니까 한길 긴뜨기죠. 그러니까 그냥 짧은뜨기, 이랑뜨기. 자, 지금 전단의 코가 가려지도록 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뜨기, 이랑뜨기. 전단을 보니까 짧은뜨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앞이랑 한길 긴뜨기. 자, 그 다음 코는또 전단이 한길 긴뜨기니까 짧은뜨기, 이랑뜨기. 또 전단이 아예 가려지게 떠져 있으니까 짧은뜨기, 이랑뜨기. 자, 색깔만 계속 같아서 헷갈린다 뿐이지 뜨던 거랑 똑같죠.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단도 기둥 사이에 짧은뜨기 2개짜리가 4번 나온 다음에 3개짜리가 1번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확인하시면서 또 코수도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떠주세요. 자, 3단 다 뜨고 또 빼뜨기 해줬고요. 빼뜨기 사슬에는 표시, 그리고 첫 번째 코머리는 크게, 여기까지 3단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단색 부분 2단을 더 떠주세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저랑 같이 뜨지 않고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단색 부분 4단은 무늬뜨기 2단과 동일하게, 그리고 단색 부분 5단은 무늬뜨기의 3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 뜨고 돌아올게요. 단색 부분 5단까지 뜨고 빼뜨기까지 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 6단을 뜨면서는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위치부터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 이 가방 둘레를 절반으로 나눠서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우리 여기 빼뜨기 선 생기고 있는 이 지점이 여기 중심선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짧은 변의 중심에서 뜨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 무늬가 완전히 직각으로 올라가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뜨시는 분들마다 이 기울기의 정도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가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윗선이 딱 이렇게 접히도록 자연스럽게 절반으로 접히도록 하면 여기 이렇게 윗선이 딱 틀어지지 않고 잘 맞물리게 됩니다. 요때 여기 끝에 있는, 저는 여기 요 코가 딱 중심인 것 같네요. 얘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 표시링은 제외하고 쭉 63코를 건너뛴 후 그 건너편에 다시 링을 하나 걸어 주겠습니다. 64번째 코에 표시링.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니까
보시면 여기가 빼뜨기 되어 있는 첫 코, 그리고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제가 여기 표시를 하게 됐네요. 자, 시작 코와 두 코 차이 나는 지점이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 코랑 한두 코 정도 차이 나게 그렇게 잡히실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이 표시링과 표시링 사이에 이쪽 부분은 제가 63코 들어가는 거 세서 했고요. 반대편도 63코인지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표시링은 제외하고 이 사이의 코들만 63코씩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 방금 꽂은 끝지점 표시링에서 이 표시링은 제외하고요. 21코를 건너뛰겠습니다. 얘는 제외하고 다음부터 둘, 넷, 21코를 건너뛰고 22번째 코에 표시. 그리고는 또 방금 표시링 걸었는 이 코는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19코를 건너뛰겠습니다. 둘, 넷, 여섯, 9 건너뛰고 20번째 코에 표시. 자, 방금 표시한 여기가 손잡이가 만들어질 부분입니다. 자, 방금 꽂아둔 표시링, 그리고 처음에 꽂았던 요 표시링 있죠? 여기 사이에 표시링은 제외하고 21코일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반대편에도 똑같이 표시할게요. 요렇게 표시하고 이제 6단 뜨기 시작할게요. 자, 이제 6단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단은 무늬뜨기 4단이랑 동일하게 뜨시면 돼요. 지금까지 작업하시던 대로 코를 알아보고 그대로 작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상단 절반 지점 표시한 표시링 만나면 여기 빼주시고요. 쭉 무늬뜨기를 해 주시되 여기 손잡이 시작 지점 있잖아요. 요 전코까지만 무늬뜨기 쭉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뜨고 이제 표시링 걸려있는 코에 직전 코 뜰 차례가 됐어요. 자, 이 직전 코는 저는 보니까 여기 전단에 코가 보이지 않으니까 짧은뜨기 2랑 뜨기 할 차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중심 지점을 잡다 보면 저랑은 이 뜨는 코의 차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표시링이 걸려있는 직전 코는 어떤 코를 뜰 차례가 되었든 간에 저랑 똑같이 짧은뜨기 2랑 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손잡이 부분 뜰 때 여기 꼭 2랑이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표시되었던 링은 빼주고요. 방금 표시링 뺀 코에 한 코 뜰 건데요. 이번에 여기는 반드시 그냥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이제 2랑 뜨기가 아닌 짧은뜨기 해주셔야 돼요. 여기 손잡이가 시작될 부분이라 좀 튼튼하게 2랑 뜨기를 뜨지 않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를 위한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요. 사슬 45개를 떠줄 건데 느슨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슬 부분에도 우리 지금 무늬뜨기 하듯이 나중에 2랑 뜨기도 했다가 앞이랑 뜨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이 커야 됩니다. 느슨하게 45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4, 45. 이렇게 사슬 다 만드시고 나면 사슬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주의하시면서 사슬이 전부 앞쪽으로 잘 바라보도록 딱 정리를 하셔서 그 상태에서 반대편에 표시링 걸려 있는 곳 그 코에 바로 2랑 뜨기가 아니라 사슬 전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로 고정합니다. 자, 방금 이렇게 손잡이를 짧은뜨기로 고정했고요. 그 다음 코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른 코를 뜨실 차례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이 코는 짧은뜨기 2랑 뜨기로 떠주세요. 자, 반대편에서도 여기 손잡이 고정 그 전 코는 짧은뜨기 2랑 뜨기였죠. 여기도 대칭으로 손잡이 고정 짧은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2랑 뜨기를 꼭 해주세요. 자, 이제는 다음 여기 손잡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무늬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표시링 걸려있는 곳에 전코까지만 무늬뜨기 쭉 떠줬고요. 손잡이 표시링 직전 코는 아까처럼 무조건 여러분들 어떤 코 뜨실 차례이건 간에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줍니다. 그리고는 표시링 걸려있는 여기는 이랑뜨기가 아닌 그냥 짧은뜨기 했었죠. 자, 짧은뜨기 하고 사슬 45개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슬이 꼬이지 않게 표시링 걸려있던 곳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랑뜨기가 아닌 그냥 짧은뜨기 해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고정하고 난 다음 코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른 코를 뜰 차례일지라도 무조건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늬뜨기 쭉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무늬뜨기 해줄게요. 자, 이제 단색 부분 7단 뜰 차례인데요. 요거는 무늬뜨기 5단이랑 똑같이 뜨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손잡이 고정했던 코, 그 전전 코까지만 무늬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고정했던 코, 바로 직전 코 뜰 차례인데요. 여기도 이전 단처럼 무조건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는 손잡이를 떠줄 텐데요. 손잡이는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모두 뜨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손잡이 고정했던 코, 얘 아직 안 떴잖아요. 얘는 이거랑 그다음에 첫 번째 사슬이랑 두 개를 모아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잡이 고정했던 코에는 이렇게 이랑이 아니라 전체 사슬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실 끌고 나오시고 첫 번째 사슬에서는 사슬 중에 뒷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습니다. 뒤에 사슬 반코에만 이렇게 바늘 넣어서 다시 실 끌고 나옵니다. 바늘에 고리가 3개 걸려 있는데요. 실 감아서 3개 고리 모두 통과. 이렇게 모아뜨기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쭉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끝에 여기 마지막 사슬 전코까지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사슬 중에 뒷사슬 반코에만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뜨시다 보면 사슬을 크게 떴기 때문에 막 이 사슬 공간이 이렇게 막 벌어지면서 미워 보이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쭉 떠볼게요. 자, 손잡이의 마지막 사슬은 이 몸판에 고정했던 코랑 이번에도 짧은뜨기, 모아뜨기 해주는데요. 자, 손잡이 사슬에는 뒤쪽 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 고정했던 코에는 전체 사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 실 감아서 3개 고리 통과해서 모아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아뜨기 한 다음 코는 또 어떤 코를 뜰 차례이건 무조건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는 또 반대편 손잡이 고정된 곳 전 전코까지는 전부 그냥 무늬뜨기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고정코 바로 직전에 있는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손잡이 고정코, 그리고 사슬 첫 번째 사슬 여기 두 개를 모아뜨기, 손잡이 고정된 코에는 전체 코에, 그리고 사슬에서는 뒷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모아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마지막 사슬 전코까지만 짧은뜨기, 이랑뜨기 쭉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 사슬에는 뒷사슬 반코에만 바늘 넣고 손잡이가 고정된 코에는 전체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모아뜨기 해줍니다. 자, 모아뜨기 끝난 다음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는 끝까지 이제 무늬뜨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단색 부분 8단입니다. 이번 단은 무늬뜨기 6단과 동일한 패턴으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뜨시냐 하면 지난 단에 모아뜨기 했던 코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게 다리가 뻗어 있는 애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손잡이를 고정했던 코 바로 위에 떠져 있어요. 거기 코머리에 잠깐 표시할게요. 요거 전코까지만 무늬뜨기 쭉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방금 표시했던 코 직전 코를 뜰 차례에서 멈췄습니다. 자, 이번에 이 손잡이 부분에는 짧은 뜨기가 아니라 앞이랑 한길 긴뜨기, 우리 무늬뜨기에서 많이 했던 거 있죠? 요거를 떠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잡이 사슬, 뒤쪽 사슬에는 짧은 뜨기를 하고 앞쪽 사슬에는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니까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튼튼하라고 한길 긴뜨기를 뜰 때 먼저 떠져 있던 이 짧은 뜨기에 좀 붙여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 작업이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랑 찬찬히 한번 같이 떠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두 코는 앞이랑 한길 긴뜨기를 뜨면서 모아뜨기를 해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바늘 넣을 위치는 우리 보통 전단에 앞이랑에 바늘 넣었잖아요. 한 단 더 아래에 전단에 앞이랑에 바늘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를 뜰 때 저랑 무조건 똑같이 짧은뜨기 2랑 뜨기 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실 감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실 감고 나옵니다. 좀 길게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실 감고 바늘에 걸려있는 두개고리를 먼저 통과해서 한길 긴뜨기 절반까지는 떠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 보면 원래 뜰 차례였던 여기 표시는 걸려있는 코의 직전 코, 얘 있죠? 여기 짧은뜨기 머리에 이렇게 바늘 넣을 건데요. 바늘 넣기 전에 지금 우리 작업하는 실이 이렇게 왼쪽에 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늘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젖혀둡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제 실 놓으시고 실 감아서 통과해서 갖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늘에 고리가 3개 걸려 있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고 이번에는 여기 표시링 걸려 있는 모아뜨기 코 있죠? 이 모아뜨기 코 뜰 때 여기 사슬 쪽에 떴던 다리가 있어요. 여기 앞쪽 사슬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사선 모양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바늘 넣어주세요. 우리 앞이랑 뜨기 할 때랑 똑같아요. 얘는 조금 풀어주고요. 거기서 실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자, 바늘에 고리가 5개 걸려 있네요. 그 상태에서 실 감아서 앞에 고리 2개 통과,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에 얘도 뒤쪽에 짧은뜨기 코머리를 좀 걸어줍니다. 자, 방금 우리 표시는 걸려있던 모아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는데 이때도 이렇게 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젖혀 두시고 그 상태에서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다시 끌고 나옵니다. 자, 다시 고리수가 5개가 됐네요. 자, 이번엔 실 감아서 이 5개를 모두 통과합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지만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를 모두 연결해주는 형태로 모아뜨기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부터는 앞 1항으로 한길 긴뜨기 하되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랑 연결해주는 작업만 하면 돼요. 같이 떠볼게요. 바늘 실 감아서 여기 짧은뜨기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는 앞 1항 하나 남은 거죠. 사슬 반코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 넣고 실 감고 나오고요. 실 감아서 고리 2개만 통과, 이러면 한길 긴뜨기 절반까지 뜬 상태죠. 여기까지만 뜨고 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젖혀 놓고 원래 떠야 됐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전체 이렇게 바늘 넣으신 상태에서 실을 놔주고 감아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실 감아서 3개 고리를 모두 통과. 이렇게 떠줄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실 감아서 앞 1항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 나오고 다시 실 감아서 앞쪽 2개 고리 통과, 그리고 실을 젖혀 놓고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 나오고요. 실 감아서 다시 세개고리 통과. 자, 요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또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 코 있어요.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몸통에 있는 거랑 사슬이랑 요렇게 모아뜨기 한 코 보입니다. 여기 직전까지만 방금 떴던 거 계속 반복해서 떠주세요. 자, 이제는 표시해 뒀던 코랑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 해줄 차례입니다. 자, 일단 표시된 곳 빼주고요. 이 표시했던 코가 모아뜨기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슬 쪽, 이 사슬에 바늘 실 감아서 요렇게 앞이랑으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실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2개 고리만 일단 통과시키고요. 여태까지 뜨던 거랑 똑같이 지금 이 모아뜨기 코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그대로 감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전단에 여기 앞이랑 여기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쭉 끌고 나옵니다. 조금 길게 빼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실 감고 바늘에 걸려있는 5고리 중에 2개만 통과하고요. 4개 남은 상태죠. 이때 또 다시 여기 원래 떴어야 했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젖혀 놓고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이 실을 그대로 다시 끌고 나오고요. 바늘에 고리 5개입니다. 실 감아서 이 5개를 모두 한꺼번에 통과. 자, 이렇게 모아뜨기 해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맞은편에 손잡이 만날 때까지 무늬뜨기 쭉 해주시면 되고요. 맞은편 손잡이에서도 모아뜨기 했던 코 찾으셔서 그 전전 코까지만 무늬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반대편 손잡이 모아뜨기 직전 코를 뜰 차례입니다. 여기서 모아뜨기로 한길 긴뜨기 떠줄 차례거든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에 전코 사슬 반코 남아있는 곳에 여기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요. 실 감아서 2개 고리만 통과. 그리고는 뒤쪽에 있는 코머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바늘 실 감아서 모아뜨기 코에 여기 왼쪽 사슬 남은 반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 자, 고리가 5개 있는 상태에서 실 감아서 앞쪽 고리 2개만 통과. 자, 이제 4개 남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표실인 걸려 있던 곳 모아뜨기 코 코머리에 실은 걸리지 않게 오른쪽으로 젖혀 두시고요. 실 감아서 나오고 고리가 5개일 때 실 감아서 이 5개 고리를 모두 통과. 이렇게 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쭉 한길 긴뜨기 앞이랑으로 떠주시면 되고, 여기 반대편에 있는 모아뜨기 코 찾으시고 그 직전까지만 한길 긴뜨기 앞이랑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또 같이 떠볼게요. 실 감고 사슬 반코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오고 실 감아서 2개 고리 통과. 그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감고 나오고 실 감아서 3개 고리 모두 통과. 자, 표시한 곳 직전 코까지 쭉 떠줍니다. 다시 손잡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아뜨기 코 뜰 차례인데요.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늘에 실 감아서 이 모아뜨기 다리 중에 여기 사슬 쪽 남은 사슬 반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감고 나와서 실 감아서 다시 2개 고리 통과.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 모아뜨기 코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감고 나옵니다. 자, 바늘에 고리가 3개 걸려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바늘에 실 감고요. 다음 코에 전단 코머리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요. 바늘 실감아서 5개 고리 중에 2개까지 통과. 4개 있는 상태인데요. 자, 뒤에 있는 원래 떠야 됐던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요. 고리가 5개 된 다음 실감아서 5개 모두 통과. 자, 이렇게 모아뜨기 했습니다. 자, 이제는 끝까지 무늬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색 8단도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주고요. 이번에도 빼뜨기한 사슬에 표시링 하나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 빼뜨기 한 바퀴 둘러주는 마무리 단으로 끝내 볼게요. 2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사슬 통과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전체 이렇게 빼뜨기로 둘러주시면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살짝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입구 부분이 살짝 좁아지니까요. 표시링 걸려있는 곳은 지난단에 빼뜨기 했던 곳이죠. 요 빼뜨기 사슬 옆에 있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이번 단 빼뜨기 해주고요. 자, 이제는 실을 어느 정도 돗바느질 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쭉 이렇게 빼내줄게요. 자, 이것도 빼주고요. 이제는 돗바늘로 나머지를 예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이 코에서 하나, 둘, 왼쪽으로 2칸 간 코, 여기 있는 사슬이 이번 단에서 우리 처음 빼뜨기 했던 사슬이에요. 그 사슬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 지나가도록 해줍니다. 쭉 살살 당겨 주시고요.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요 사슬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 이렇게 뒤쪽에 있는 사슬들 관통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잡아당겨서 지금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꼭 빼뜨기 고리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리고는 뒤쪽에 얘를 튼튼하게 충분히 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숨긴 다음 꼬리실 잘라서 정리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손잡이에 라벨 하나 더 달아줬고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뾰족뾰족 독특한 줄무늬가 들어간 토트백 함께 떠봤는데요. 여러분 따라 뜨시기 어떠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